중앙일보 수석논설위원 안유창이라고 합니다. 이런 권위 있는 모임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1988년하고 97년에 외교부를 출입했습니다. 그 홍순영 장관님이 차관보 하실 때 87년에 출입해가지고 그 보신탕을 많이 먹었던 기억이 지금 새롭습니다. 워낙 좋아하셔가지고요. 그래서 저도 많이 건강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. 지금 저 차관님이 말씀해 주신 발표는 아주 이 중국 내 그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짚을 것은 다 짚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 대중 탈북자 인권을 보호해야 할 그 중국의 의무가 유엔 헌장, 사회의 귀양, 난민 조약 이런데 아주 다각적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아주 소상하게 밝혀주셨습니다. 특히 그 유엔 헌장상의 그 인권 보호 체제가 이렇게 다각도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전 처음 알았습니다. 그래서 원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는 이런 그 원장님의 발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. 그런데 문제는 그 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중국이 요지부동이라는 것입니다. 지금 어제 보도에도 나왔지만은 남한 국적을 가진 탈북자가 포함된 그 일단의 그 재중 탈북자들 한 30여 명이 다시 또 이제 북한으로 송환됐다는 그런 또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제가 외교부 출입할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하나 진전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뭐 답답한 마음은 원장님과 같이 이제 느끼겠는데, 특히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국이 2000년대부터 중국이 아마 다각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. 2001년도에 그 미 국무부 차관보가 그 몽고나 이런 데 난민촌 갖다가 그 세우는 것을 검토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, 특히 그 2006년에는 그 여기 탈북자 중에 한 명이 부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그 부시 대통령이 탈북자 한 명의 그 북송을 갖다가 좀 중재해달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청했는데도 그것이 아마 무산됐습니다. 세계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그 당시는 G2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뭐 요청을 해도 잘 해결이 안 되는 게 이 재중 탈북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, 지금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문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이걸 전혀 방관하거나 이래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원장님이 제시하신 그 중국의 체면을 갖다가 손상시키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중국의 국제법상의 그 의무를 갖다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는 거, 이것은 상당히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특히 구체적으로 정부는 물론이고 또 우리 시민단체 또 각종 개인들도 이 중국의 카운터파트가 있다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 점에서 최근에 다음 주에 나오는 주간조선을 한번 보니까요, 재미있는 기사 하나 나왔습니다. 전두환 전 대통령이 중국 초청으로 최근에 중국을 방문했는데 서열 4위인 지칭린 주석한테 이제 회담을 하면서 아무 사전 예고도 없이 이 중국에 있는 탈북자가 북한에 송환되지 않게 좀 바란다라는 걸 갖다가 전격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아마 그분이 워낙 그런 걸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 사전 조율도 없이 그런 걸 해서 그 지칭민 주석이 상당히 당황스러움을 느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로서는 누구나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중국 측에 대해서 촉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 점에서 저는 원장님의 그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. 다만 이 방법론상에서는 조금 우리가 제고를 할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 문제가 워낙 거창하기 때문에 중국에 와 있는 난민 전체를, 탈북자 전체를 난민으로 이렇게 인정해달라 이렇게 거창하게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우선 좀 범위를 우선순위별로 카테고라이즈 시켜가지고 예를 들면은
그 가장 언론에서 지금 문제를 또 삼는 게 이제 그 국군 포로 출신이나 또 납북자 출신들이 이제 어떻게 저렇게 해서 나왔는데 어떻게 또 그 정부가 좀 어떻게 해가지고 정부도 할 얘기는 많겠지만은 다시 또 북송됐다. 이런 거는 상당히 어떤 그 국민적인 충격을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이렇게 카테고라이즈해서 우리 정부 당국이 중국 정부에 끊임없이 이걸 갖다가 좀 이렇게 주지시키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원장님께서는 그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대응책에서 좀 뭐 지난 정권을 비판하고 지금 정부에 대해서는 약간 좀 점수를 주는 듯한 그 발표를 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는 그 중국이나 북한이 그러나 강경 입장이니까 또 뭐 해봐야 안 될 텐데 뭐 되게 조용한 의견을 해서 또 큰 문제 없게 하자. 특히 이제 북한을 자극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공론화하지 말고 내면적으로 내밀히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그러면서 2008년에 그 이명박 대통령과 저희 후진타오 주석 간의 그 회담에서 우리 MB께서 이제 이런 걸 주지시킨 것에 대해서 상당히 평가를 하셨는데 저도 뭐 거기에 동의합니다. 그런데 그 2008년 그게 벌써 4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성과가 좀 있었는지 그걸 좀 한번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거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할 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대통령이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신문에 크게 나오고 그러면은 그 이제 뭐가 좀 되는지 알면은 또 한 1년 지나면 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좀 별 진전이 없는 게 상당한 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새 정부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얼마나 많은 그 진전이 있었는지 그걸 한번 좀 알고 싶고요.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뭐 발표 토론문 자료에 쓴 거는 그 기획 탈북 문제가 있었습니다. 그것은 거기에 쓴 그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요.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97년도에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 기아 사태로 인해서 수백만 명이 뭐 죽어가고 있다 이제 그런 첩보가 나와서 저희 회사에서는 한 3명의 기자가 한 달씩 북경 지역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. 근데 그때 이렇게 제가 보니까 하여튼 그 강에서 수시로 이렇게 왔다리 하면서 갔다가 다시 오고 하는데 그 몰골이 뭐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이제 그 어린애들 피부에 성접해가지고 이제 그때 아무도 신경을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우리 대선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정부나 그런 보도가 나가도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이나 뭐 우리 제 주위나 뭐 이런 게 관심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은 뭐 저도 뭐 뚜렷한 대안은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우리가 앞 세션에서 얘기했던 무슨 뭐 평화 통일 문제 이런 것은 좀 공연물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마지막으로 또 아까 앞 세션에서도 외교 문제에 대해서 네덜란드가 우리보다도 인구가 훨씬 적은데 예산은 10배를 쓴다.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의 외교의 방향에서 그러면 어디에 역점을 둬야 될 것이냐. 이 같은 돈을 그러면 지금 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더 이런 탈북자 문제 이런 데 좀 더 배분이 되어야 하나씩 문제가 해결되면서 또 예산이 더 받을 수 있는 이렇게 되지. 지금 물어보면은 예산이 없으니까 뭐 저도 된다.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 딴 나라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.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개미처밖에 넘어가는 거 아니냐.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뭐 제가 잘 내공이 짧아가지고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